자, 이제 개인주의자와 개인주의 조직, 집단주의자와 집단주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조직론이에요. 정확히는 조직 안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 그런 생존론입니다. 자, 이제 개인주의자가 있고요. 개인주의자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집단주의자가 있고 집단주의자들이 모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요 중간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죠. 뭐 완전히 이제 그 정반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요소들이 스펙트럼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가 보통 통용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가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축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개인주의자, 집단주의자를 만나고 다양한 개인주의자 조직과 집단주의 조직이 겹쳐져 있는 스펙트럼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조직은 집단이 아닌가요? 조직과 집단은 다릅니다. 조직은 있잖아요. 목적성이 있는 구조 클래스예요. 근데 집단은 공통의 관심사나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해병대가 조직이면요. 해병 전후에는 집단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가 없어요. 해병대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져야 됩니다. 전투력이 증강되어야 돼요. 근데 해병 전후에는 전투력이 증강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이제 이익을 여러 가지 만들어 성장하자 이런 게 없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조직은 상위 사회가 집단주의가 되는 걸 대단히 경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군부 독재라든지 군을 잡은 하나이라든지 일본이 상위 문화가 집단주의 문화거든요. 그것도 뭐 혈연급으로 내려오는 집단주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하위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고 토지 귀족이라든지 중견기업의 웰빙 임원 뭐 요런 것들을 대단히 경계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조직은 집단이 아니라 집단들의 리그의 형태에 가깝게 들어와야 돼요. 성과를 통해서 경쟁을 하는. 그래서 여기서도 독점 금지 경쟁 원칙이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조직들마다 이제 그 구현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건 가장 효율이 좋다 뿐이지 세상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절대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학적인 공식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요게 조금 요 정도 크기가 적절하겠구나. 그래서 각 조직별 내가 어떤 조직에 있든 생존 방법에 대한 영감을 얻길 바랍니다. 그게 이 글들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혐오의 정의를 봅시다. 혐오가 뭐지? 언제부터 혐오하지 마라 했는데 이 혐오가 뭐지? 68혁명 세대들이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뭐 마크롱이나 트리도나 전부 68혁명 세대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게 주류 정치인으로 있기 때문에 디스커스트 역겹다는 감정인데 이게 증오나 분노에 의해서 대상을 해치고 싶다는 능동적인 공격성이 있어요. 증오나 분노는. 근데 혐오는 그게 아니라 수동적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진화하면서 터득한 뭐 신체적 사회적 병해를 입게 되는 대상을 멀리하는 이 감정 본능에 가깝다 뭐 이런 건데 기피감이라는 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기피감. 흔히 말해서 지금 남성들이 펜술이나 블록화되었다. 이게 뭐 나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다. 그래서 기피를 합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위험 신호에 대한 회피기입니다. 이건 공격기가 아니에요. 회피기예요. 회피기. 그럼 혐오의 반대가 뭔데? 애정, 애착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다. 접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이제 이축으로 사고를 해보면 애정, 호감, 무관심, 불쾌감, 혐오가 되는 거예요. 취향이 다른 애, 나랑 다른 애, 이건 불쾌감으로 끝나요. 근데 나랑 안 맞아. 이게 불쾌감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걸 무조건 먹어봐. 이게 혐오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혐오까지 왔는데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위험해지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따지면. 근데 요 이상 가면은 요 이상 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쨌든 혐오를 하지 말라고 일종의 강요를 하거든요. 혐오를 하지 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거나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불쾌감에서 혐오로 올라간 배경이에요. 반대하는 혐오입니다. 집단주의 폭력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검열이고 그리고 이게 정의라고 권력을 잡은 걸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쾌감이 혐오가 됩니다.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계속 강요를 하니까. 자, 요게 혐오예요. 모두에게 강요를 했어요. 이거랑 보는 게 같은 감정이죠. 계속 강요를 하니까. 나랑 취향이 잘 맞으면은 애정과 호감이 돼요. 근데 별 생각이 없으면 무관심해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나랑 취향이 안 맞으면 불쾌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강요하고 실제 피해나 위협, 소란 등을 만들면 그때부터 혐오감이 생깁니다. 정치인이 선거 유세를 하는데 집 앞에서 하루 종일 떠든다. 쉬지도 못하겠다. 아래층에서 담배를 펴서 담배 연기가 계속 들어온다. 혐오감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하고 있네 무관심이거나 기껏 해봐야 불쾌감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특히 이게 권력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더욱 역겹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나 난민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쾌감에서 피할 수 없게 만들면 혐오감을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요게 디스커스트랑 감정이 약간 달라요.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디스커스트보다는 새롭다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오그라드는데 왜 또 보게 되지? 그리고 왜 나는 듣고 있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의 여부로 불쾌감이 혐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 통제력을 지속적으로 잃게 되면 그때부터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곡이 있는데 이건 꼭 들어야 된다라고 반복하는 건 혐오가 되고요. 한번 들어보면 좋더라라고 권유하고 끝내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단 거 싫어하는 사람에게 단 음식 강요하면 강요받은 사람은 그 단 음식과 상대를 혐오하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천을 드러내지 말라고 해요. 재정 건강,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이 통제력을 깨는 순간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보통 실패의 반복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쉬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미천을 드러내지 마라. 롤 같은 거 게임하다 보면은 한 번 지면 계속 치잖아요. 그게 미천이 드러나서 그래요. 그래서 애정, 호감, 무관심, 불쾌감, 혐오 잘 보면 이거 순전히 개인의 취향에서 드러나거든요. 프라이빗한 영역입니다. 개인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알면 집단주의 686년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집속주의자들이 왜 이토록 혐오를 반대하는지 이해할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개인의 파편화를 매우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동조 압력을 매우 강하게 내밉니다. 집단주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 혐오랑 반대로 차별이 나옵니다. 흔히 말해서 저는 일진놀이 폐악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똥군기 단계가 흘러가는 방식은 똑같은데 감정을 동조시켜요. 그래서 위계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위계별로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상명하복의 형태를 취해요. 그리고 집단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화시키고 파벌을 형성하죠. 흔히 말해서 꼰대라 불리는 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따라가지 못한 낡은 기술 그리고 낡은 제도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인간.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선배인데, 이걸 꼰대라고 부르죠. 이 후자 쪽 이야기가 더 많죠.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기리기리 댄스 보면 이 꼰대라는 어는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은 하이 요렇건데 요거 있거든요. 예,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한국 버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잖아요. 요즘 왜 그 영향을 주냐면은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게 뭐? 예, 알겠습니다. 아,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위계질서가 잡혀있는 조직을 좋아하던 집단주의 윗세대들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뭐 짬을 때려야 되는데 얘들이 안 받아. 뭐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그 서구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오케이 부모. 이게 전부 뭐 군대 갔다 온 세대들 대상으로 이제 그 밑에 세대들이 이제 꼰대 뭐 아씨 불합리하다. 근데 싫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 이런 식으로 적응하는 과정 중에 애안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게 있죠. 선배 상사가 시키면 말 대꾸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뉘앙스는 다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뭐? 하이 요렇건데.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부머. 그래서 베이비 부머 군대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 집단주의 자체가 목적이 뭐냐면은 짬을 때려가지고 존재 자체가 웰빙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관료주의적 집단주의가 초기였거든요.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뭘 하냐면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서 권력을 빼앗아오는 방법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전두환도 똑같은 사례죠. 대체로 이 집단주의자들이 이상사태에 대한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함께 있을 땐 두려운 게 없는데 내 개개인 단위로는 매우 두렵거든. 그래서 집단주의 조직은 오래 남을수록 집단사고로 발전하게 되는데 뭐 집단의 조화와 일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그러니까 동조압력이 굉장히 과도하고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소련의 공산주의나 86세대를 보아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86세대 X세대들이 집단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성향, 이거 영원히 안 바뀝니다. 그래서 68혁명 영향을 받은 전 세계적 현상이 똑같이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집단 정체성, 위계적 책임을 가지고 동조압력, 책임을 분산시키고 도덕적 면책, 그리고 다른 쪽을 비인간화합니다. 어떤 적대적인 조직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쪽의 인구를. 장기적으로 이게 징후가 결합되면서 더 나아가게 되면 대량 학살까지 나와요.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냐면 나는 이 위대한 조직을 어느 정도 지기의 일원이야. 이런 소속감정 나르시즘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뭐 거의 이쯤 됐으면은 뭐 사이코패스랑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집단의 정체성, 우리는 뭐 하는 조직이야. 보통 여기에 뭔가 위대한 듯한 거창한 목적을 줍니다. 집단의 위상을 증대시켜야 되니까. 뭐 아리시아 민족 하는 게 그게 나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위대한 중화 사상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위계적 책임, 표식으로 조직원과 조직이 아닌 사람을 구분을 하죠. 인종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주의적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1,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명하복의 진행이 됩니다. 각각 계급별로 차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조 압력, 동의 안 하면 찍힙니다. 너 사상이 불손한데? 불손하면 너 적이네, 처벌해야 되겠네. 이를 통한 사상이 개인적인 생각이 다 말살되고 이분법적 사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분산합니다. 내가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대학살을 했어도 명령대로 했을 뿐이야. 혹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나는 개입하지 않았어. 방관자 효과. 요게 보통 집단주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게 건달 마인드랑 똑같아요. 국가적으로 따지면 거대한 집단주의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그 건달 마인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단주의는 언제나 미움, 증오를 가장 잘 활용합니다. 가장 응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응집시키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뭘 하냐면 공감을 계속 요구합니다. 실사례가 뭐냐면 프랑스 혁명 같은 건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이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혁명해야 되니까 선동한 것뿐이에요. 나치, 베토벤, 바그너 중시 음악을 선동할 때도 사용을 하고 음악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자극시킬 수 있거든요. 저기 유대인 집시들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놈들이야. 미움 대상을 정해가지고 우리는 위대한 민족인데 쟤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해서 계속 선동을 합니다. 이 유세도 음악을 틀면서 사람들 심리를 조종을 했죠.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집단주의는. 가족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PDN에게 사회주의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수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같은 편이다 총질 방지한 게 이거죠. 현대차 노조. 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무조건 수구예요.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군이네? 그러면서 이거 내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집단이에요. 성장 자체에 목적이 없어요. 집단이야. 집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한국의 레디컬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내로남불도 이해가 될 겁니다. 룰 자체가 네 편 내 편의 이분법적 사고, 이걸 반대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리버럴 페미니즘을 공격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건 뭐 자유주의, 개인주의 페미니즘이고 여성도
다양하게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줘라. 요런 접근이었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욕하면서 니들이 뭘 했냐라고 했던 배경도 여기에 속합니다. 거대 담론, 상명하복, 집단동원 이런 구조에서 찍히면 죽는 그런 조직 성향을 이해할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위 사회들이 집단주의 성향을 띠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집속주의에 가깝죠. 솔직히 이제는 뭐 선거 졌다고 해서 뭐 4년 정도 기다린다, 5년 정도 기다린다 이런 승복이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해가지고 쟤들을 죽여야 된다. 하늘 아래 같이 지고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건 특징은 폭력을 휘두를 대상을 정해놓고 그걸 합리화합니다. 함께 할 땐 두려울 게 없는데 개인 단위로는 매우 정신적으로 나약해요. 그래서 집단을 거스르지 못해요. 오직 집단의 힘을 빌려서 개인을 핍박하는 게 주 목적이고 현실적인 구현화된 방식이 집단의 적을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핍박을 하느냐 요런 식으로만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과를 갈라먹는 중세시대 약탈 분배 같은 그런 성향을 가져요. 바꿔 말하면 집단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홀로 가치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조직의 목적인 걸 이해하지 못해요.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실패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도도 안 합니다. 여기서 절대 변화를 잘 하지 않고 최대한 이 집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 이게 보통 군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 나 플랜 B, 올리 플랜 A 이거 한 가지 올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면 이게 수학적으로 따지면 25% 이상 올인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건실한 군인들이 사회에서 비즈니스 일을 할 때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좋게 말하면 집단주의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인내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의 길을 설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으로는 살지 못하는 누군가가 지시를 내려줘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집단주의가 가장 강력할 때가 1,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민족주의 그리고 국가주의 이때 집단주의 대학살 이후부터 사회의 주류 특성이 좀 바뀌게 됩니다. 보통 이때 발생되고 난 다음에 현대에서는 이런 민족주의 국가주의 위주를 좀 폐기를 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인 자유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고대 국가의 존재 목적 자체는 통치자의 권력 유지거든요. 절대 왕정은 짐이 곧 국가다. 중상주의는 이제 경제적 부의 축적이 국가의 목적이 되는데 19세기 국민국가 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민족의 통합과 발전이 뭐다? 국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국민개병제 시대의 특징입니다. 현대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국가가 정석입니다. 현대 국가로는 즉 자유 있는 민주주의가 강화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대학살을 해봤으니까 현대에는 국가의 존재 목적이 개인의 행복이 국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론이 여기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여기가 자유 없는 민주주의,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 그것도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집단주의적 특성입니다. 민주주의적 통치체제는 최대 단점인데 누구에게 짬때리가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노예화할 것인가를 계속 묻게 됩니다. 즉 꼬리칸이죠. 그럼 폐악제일과 일진놀이 이거의 반대는 뭐지? 상호 존중하고 포용을 하는 거예요. 달라도 포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 중간 사이가 뭐냐? 차별과의 중간 사이가 뭐냐? 사일로화됩니다. 조직 내부 그룹 간에 비협조화나 무관심인 거예요. 근데 차별 단계까지 오면 이제 그룹 간의 파벌 싸움이 벌어집니다. 발목 잡기가 나오는 거죠. 기싸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치적이죠.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 건 무관하게 돼요. 내 파벌이 잘 돼야 되고 그 성과를 약탈해서 많이 얻어야 되고 잘 되지 못하면 상대 파벌 발목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신규 프로젝트 조직 내에서 새로운 거 하지 마. 실패에 대한 반대를 뜻하는 거고 니 거 책임질 거냐? 네가 책임질 거냐? 책임은 지는데 기운 빠지는 거죠. 자기가 기획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근데 무리 때문에 기운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런 집단주의 조직 중에 워터폴 조직 중에 내 새끼만 챙기기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팀 새끼가 잘하면은 쿠사리 먹이. 이게 뭐다?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내 라인 직원만 챙기고요. 다른 팀 직원 밑에 라인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야 우리가 매출이 얼만데 네가 그런 일을 해. 우리가 그 일이 맞냐 하면서 계속 기운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폴리티컬 이슈가 좀 심하게 되면 뭐 하냐면 옛날에 있었던 주 일인데 지금도 거의 비슷하긴 할 건데 보안 솔루션 이런 거 도입하면서 다른 경쟁팀을 아예 일도 못할 정도로 봉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인터뷰해야 하는데 야 저 팀은 하지마 이런 식으로 외주업체에게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지금도 꽤 있을걸요. 그래서 이런 게 커버가 되면 요런 불합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최상위 워터풀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건 없지만 그래서 발목은 좀 잡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이건희 여장이었죠. 그래서 조직의 위태로울 때 개인주의자 집단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각각의 차이가 혐오는 있잖아요. 기피감이기 때문에 회픽이라서 학살과 폭력을 수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도망칩니다. 바로 튀어요. 여기는 학살과 폭력을 왜 해요? 바로 튑니다. 이익되는 곳으로. 사회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를 버립니다. 무너질 것 같다 빠르게 도망갑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해조선 거리면서. 조직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조직을 버립니다. 버림받기 전에 버려요. 보통 이게 이런 집단주의가 상위사에 있으면은 집단이 무너지기 전에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 외에 있는 사람들을 꼬리칸으로 사용을 합니다. 소모품으로. 상류사회가 집단주의인 경우 그렇거든요. 그 집단의 위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남은 건 뭐? 위대한 국가, 위대한 조직의 일원이다. 나르시즘 부리는 사실 퍼포먼스 떨어지는 사람들, 요 사람들만 남죠. 그래서 집단주의 조직은 혁명을 합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이런 상류사회가 집단주의 경우에는 쿠데타라고 새로운 집단이 나와서 혁명을 하는데 보통은 실패해요. 이것들 대부분. 그래서 적당히 하는 척 협상해서 요식행위로 종료가 되죠. 요게 이제 워터폴에서 노조와 갈등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약탈물 갈라먹고 집단의 존재 이유가 요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조직이 위태로울 때 집단주의는. 개인주의는 튀고요. 집단주의는 뭐 요식행위랍니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상위문화 하위문화의 구분이고 왕권제 관료제형 집단주의와 싸우는 좋은 명분이 요런 이제 하위문화의 집단주의입니다. 조직의 상위 사회가 집단주의 형태일 때 이게 크게 비교를 해보면 축구 선수가 있으면 스포츠팀이잖아요. 그리고 축협의 차이 이렇게 차이를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분상 현장 출신을 한두 명 상위 사회에 두긴 하는데 첫 번째 절대 일정선 이상 올라오지 못합니다. 파벌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하위 파벌이라 하더라도 얘들이 너무 힘이 커지기 전에는 견제를 해두는 겁니다. 그 용도로서 현장 출신을 몇 명 올리는 것 뿐이에요. 스탈린의 대숙청이라든지 내 편도 못 믿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 또 죽이고 또 다른 쪽을 키우고 그걸 반복을 하죠. 나르시즘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주의나 귀족주의 관료제의 다 마찬가지인데 정해진 출신이나 룰 성과주의든 낙하산이든 이상사태로 우리 그룹 집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올라왔을 때 곱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 신돈이랑 있고 조선시대는 장영실 있죠. 장영실만 복귀가 안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룰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 집단의 룰에 맞지 않아. 어디 복귀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집단주의 조직은 대단히 배타적이라서 특정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고 계속 유지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주의를 죽이는 건 새로운 집단의 증오뿐입니다. 내가 힘든 건 저 집단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 집단을 죽이는데 수당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해. 근데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회가 정확하게 집단주의로 돌아가면 멀쩡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주의자 학살을 2차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에서 보통 공부한 사람들, 엘리트들 죽이는 특성이죠. 이걸 폭력 사태까지 가는 걸 막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뭔가 거대 담론을 떠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찐이 없어요. 그냥 성전, 자아들을 버리는데 사실은 성전하면서 약탈해보면 계속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중동식 전쟁의 특징이거든요. 십자군에서부터 유구하게 내려온 중동식 전쟁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빨리 이제 약탈을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해. 단순히 이익 계산하는 리버럴보다는 좀 이제 비효율적이긴 한데 그보다 더 질이 안 좋게 흘러갑니다. 요게 좀 더 나은가? 네. 그러면 이제 조직별 프로세스를 보면 개인주의적 조직 프로세스가 조직원의 신뢰를 받아서 고객에게 가까이 가서 가치를 제공한다. 이런 일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최악의 사태는 도덕적 문제를 발생시켜서 고객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을 개인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모럴 해저드가 일어났을 때 대체로 난사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거 자체가 아예 그냥 인생 자체를 다 포기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집단주의 모럴 해저는 약간 다르게 일어납니다. 집단주의 조직 프로세스는 조직의 신뢰를 받아서 중심, 사장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 한직이고 좌천이고 유배예요. 원균 흉내를 내야 합니다. 최악의 사태가 뭐냐면 찍히는 거예요. 고객의 어떤 문제를 가지든 집단 보스에게 인정만 받으면 계속 지원받아서 언젠가 한 번은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사실 잘할 필요가 없고 짬 때리기를 잘해야 돼요. 부하 직원을 잘 굴려야 된다. 어차피 연공서열제니까 열심히 회의하고 결론 없이 보고서 제출해, 이런 관리직에 나오게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현장을 가면 좌천에 가까워요. 외주죠. 아직 그 외주 위주 IT 역량을 가진 조직은 많을 거고 마케팅도 뭐 비슷하긴 하냐. 그래서 의전, 요식 행위를 위주로 합니다. 대표님, 우리가 이런 걸 달성을 했습니다.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업적으로 어필을 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하는 사람도 일종의 연공서열제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짬에 내가 하리? 너도 언젠가는 나처럼 이짬에 내가 하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이게 희망이에요. 성장 자체가 목적이 없어요. 애초에 웰빙 요식 행위의 자체가 목적입니다. 대체로 이쪽 사람들이 그 개인주의적 스포츠팀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일을 못해요. 왜?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그냥 이쪽에 일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는 직접 재료를 선별해가지고 이걸 요리를 해가지고 뭔가 다 해본 적이 없어. 주방까지 준비해서. 근데 개인주의적 스포츠팀에 가니까 재료 선별에서부터 재료 손질, 그리고 난 다음에 적절한 주방기기 선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방을 만들고 이렇게 쭉쭉쭉 다 해야 돼. 근데 나는 사실은 저 집단주의에서는 그냥 밀키트처럼 되어 있는 걸 요리하는 걸 끝났었거든. 근데 여긴 제로 베이스부터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체계가 없네 라고 해서 왜 나에게 밀키트를 주지 않느냐, 그거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로 자기 프로세스가 되게 옳은 줄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나오면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는 그냥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프로세스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6번째, 집속주의의 시대. 민주주의는 통치체제인데 집속주의화될 때 개인의 파편화를 반대하는 게 집속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전부 집속주의화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졌어, 일단 손해라도 한 4, 5년 견디고 다시 이기려고 하자. 요게 정상이에요. 이제 힘 길러서 이기자. 요게 정상이에요. 상위사회가 집단주의화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상위사회는 계속 싸워야 돼요. 독점 반대하는 것처럼. 근데 승복 못하겠어. 지금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니들을 쳐 죽이고 말겠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저쪽을 지지했어? 야씨, 너랑은 이제 상종을 못해. 요게 지금 현재 상태잖아요. 요게 뭐다? 집속주의입니다. 이유를 크게 요약을 하면 이제 정부가 개인의 삶에 더욱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취향보다 이제 정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에 따라서 정상 비정상을 정부 권력 획득자가 결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뿌려서 수익과 이익의 차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선별복지를 했거든요. 지금은 보편복지, 정부사업, 시민단체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나게 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라 하면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집단을 형성하지 않고는 희생양, 즉 착취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주의자가 동조 압력을 가하면서 자기들은 사상 검증, 반대하면 사상 검증하지 말라는 내로남불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결정권이 없어요. 지금은 권력과 언론과 집단주의가 대부분의 것을 결정을 합니다. 지면은 계속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게 상당히 개인의 삶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그럼 투쟁해야지, 아니면 튀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면은 뭐 노예가 되는 상태입니다. 착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너희들은 자유 있는 민주주의를 중시하지 않았지. 이게 제가 국민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국회의원의 문제 아니에요. 국민의 문제예요. 헬조선 사회적 혐오죠. 그래서 튀려고 하는 거예요. 물난리 4대강 이후 치수사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제 처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 없죠. 국민이 문제예요. 환경론 때문에 치수 사업을 4대강 이후 한 번도 못했어요. 이걸 애초에 반대해왔거든요. 이런 걸 문제라고 말한 사람은 있었으나 지지를 안 했죠. 누군가 대신 해주길 바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자유 없는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그래도 그나마 미국이 멀쩡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22년 한 해 동안 타주에서 텍사스로 이주 온 사람이 6만 6천 텍사스 이주 66만 명. 어우씨, 진짜 많이 갔구나. 그 캘리포니아 인구가 한 3,500 정도밖에 안 될 텐데. 텍사스 이주 주민 캘리포니아 출신이 제일 많은 상태입니다. 이게 건실한 경우거든요. 자유가 있다. 사회에 혐오가 생기니까 그 사회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못 떠나게 강제할 경우 딱 북한, 중국 꼴 나는 거예요. 7번째, 다음 단계, 유혈 사태 전후 어딘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언어적 문제도 있어서 사실 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자 놈들 안 믿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에는 착취하는 게 목적이고 지들 웰빙이 목적이다. 이 착취하는 수단이 목적이고 원래는 약탈하려고. 남녀 갈등의 기준점을 대충 보면은 지금 여성 커뮤니티는 레디컬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집단주의, 우월주의적 착취, 나르시즘 요렇게 권력 파벌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남성 커뮤니티는 회피기를 보통 하고 있는데 집단주의는 일부고, 나오는 분석글을 듣고 하는 게 내 인생 망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보 습득형 블로그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개인주의에 좀 가깝다는 거예요. 블로그를 해버려요. 쟤네들을 주사를 해야 되겠다, 착취해야 되겠다, 요 구조로 안 가잖아요. 똑같이 너네도 의무를 해, 요런 식으로 하고, 우리 손해를 줄여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건 갈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회피를 하고 여기는 착취를 하는데 그게 갈등이 성립하지 않죠. 서로 부딪혀야 갈등이 성립하는 겁니다. 집단 간의 부딪힘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성 커뮤니티 지금 집단주의적으로 상위사의 줄을 잡고 있으니까 폐악질을 벌이는 건데, 남성 커뮤니티는 개인주의로 최대한 블록화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끝이 어떻게 되냐, 모든 집단은 어떤 짓을 해도 결국 끝에는 책임이 개인이 집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위에서 시켜서 그랬어요, 뭐해서 그랬어요, 저 전향했어요, 그런 거 안 봐줘요. 책임은 끝에는 개인이 집니다.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거 안 해요. 집단은 그 개인을 존절했어라도 존속을 하게 돼요. 원래 집단이라는 건. 왜?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중요하니까. 개인의 파편화를 괜히 반대하겠어요? 네가 죽어도 집단을 위해서 죽어, 희생해. 그런 게 목적이니까. 내 친구 지키기도 집단이 안 망할 때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커뮤니티 대다수 사람, 남성 커뮤니티의 집단주의 사람, 요 두 타입이 죽을 건데, 사실 이쪽이 제일 걱정되긴 합니다. 이쪽은 이제 크게 인구가 적거든요. 딱 봐도 블록화 위주로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집단주의 사람들이 뭉치는 응집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응집력이 없는데 여기는 응집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두 타입들이 10년쯤 뒤에 말라 죽지 않을까. 그럼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 살아가는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날이 갈수록 내 인생은 더 나빠진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집단주의니까 그때쯤에 집단 동원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른 거대 담론을 가지고 집단주의를 형성해요. 그리고
새로운 중으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쯤 되면 개인주의자들은 사회적 혐오감을 튀겠죠. 아, 이 나라 갈 때까지 갔구나. 결국 우리는 인생의 끝에는 개인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길을 찾게 되기 때문에 집단의 완성이 아니라 집단의 발판으로 여러 경험을 쌓아서 개인의 길을 완성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열정을 찾기 때문에 그걸 보통 아시아에서는 득도라고 하죠. 나의 길을 얻었다. 결국 집단주의 끝에는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집단 성공이 개인의 성공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집단 속에서 직위의 완성이나 직업의 완성이 아니라 내 삶의 완성, 나의 완성을 추구하면서 성장해 가야 된다. 만약 성장할 게 없다? 그 조직은 버려야 된다. 매몰되기 전에 매몰시키고 비워지기 전에 비우고 버려지기 전에 버리지 않으면 상당히 안 좋은 꼴을 봅니다. 근데 언젠가는 살면서 여러분들이 집단을 시작해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